힙하고 핫한 힙합 래퍼. 래퍼. 네. 오늘 들고 온 종목 엄청 핫한 종목이죠. 네. 룰루레몬입니다. 네. 아. 룰루레몬. 룰루레몬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접해보셨거나? 접해보긴 당연히 접해봤는데 네. 입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레깅스 좀 입고 다니시지 않나요? 레깅스가 이제 그, 네. 어떤 패션이든 레깅스. 소화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제가. 레깅스가 유행이잖아요. 이제. 뭐 패션위크 이런데 네. 막 입고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소화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 근데 룰루레몬이 네. 저희가 이제 당연히 룰루레몬 하면 이제 레깅스를 생각하시니까 다들 그런데 뭐 오늘 다룰 이야기도 하지만 네. 남자 라인이라든지 네. 남성복 라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레깅스가 아니라도 이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네, 네. 네. 아니 지금 박상준 이사님은 이제 거의 미국의 소비 업종 전문가로 이제 자리 잡으실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하다 계속 지금 계속 소비 네. 업종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뭐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또 네. 룰루레몬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룰루레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네. 진짜 뭐 조거 팬츠며 뭐 패딩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용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용품이랑 다름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뭐 확장성 제품군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과거에 나이키랑 룰루레몬에 대해서 비교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이키가 대기업이라고 하면 좀 중소기업,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주 정도로 좀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무서운 게 뭐 그렇다고 나이키가 위협될 거는 아니지만 점차 네. 제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양화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겹치는 시장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딱 그 운동복 하나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룰루레몬의 어찌 보면 이제 강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숲에 갔더니 이제 날씨가 요즘 시원하잖아요. 네. 요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아리로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많이들 오셨는데 다 룰루레몬. 대부분은 룰루레몬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야외에서 그거 딱 보시면 한다고 알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요가 하고 여기 있는 엉덩이 로고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엉덩이에 또 네, 있으니까. 거기에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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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외에서 한다고 하면 더욱 더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지금 8월 막바지고 이제 9월 2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네. 할 예정인데 그 전에 1분기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1분기 실적 리뷰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9월 2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네. 뭐 1분기에도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래서 2분기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이제 그 2분기 전에 좀 한번 짚어봐야겠는데 1분기 실적 회고를 한번 보시면 뭐 이 친구들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두 자릿수 성장이에요, 무조건. 오. 그래서 매출도 이제 지난 분기에 16억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2% 정도 와. 증가를 했고 네. 뭐 영업이익, 순이익 마찬가지로 20%씩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순이익률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 0.6% 정도. 요거는 이제 소비주라든지 지금 팔고 있는 그 기업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 공급망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 이슈가 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공급망 이슈는 좀 여전하거든요. 네. 락다운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항공,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글로벌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서 뭐 미국에서 생산한 게 여기저기 생산해서 들어오는 운임이라든지 이런 게 네. 과거에는 배로 그냥 오던 게 지금은 비행기로 와야 된다든지 어. 비행기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쪽 상공을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걸려가지고 이제 순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네. EPS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1분기에 33% 증가를 했어요. 와, 근데 이 와중에 네, 네. 많이 증가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21년도 1분기에 보면은 미러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네네. 때문에 요게 이제 EPS에 0.05달러 정도 영향을 줬거든요. 미러가 어떤 회사이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네.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미러에 대해서도 네, 또. 짚어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27%요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큰 폭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음. 현금 보유량도 여전히 꾸준하고 어. 자사주 매입은 뭐 하고 있습니다. 2억 달러 정도 했으니까요. 네, 룰루레몬 잘 나가는 거는 다 알고는 있는데 네. 아니 얼마 전에 이태원에 이제 가족들하고 네.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해밀턴 호텔 중심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매장들 있잖아요. 왼편에
되게 큰 이렇게 매장이 있어서 봤더니 룰루레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이 시국에 네, 거기 생겼어요. 주변에 문을 막 다 닫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크게 열었나 싶어서 보면은 또 이 매장들이 막 여기저기 나이키처럼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1분기에 어떻게 이 매장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네,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생각나는 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태원이 재편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기 전에 뭐 핫했던 바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은 네. 이게 한남동에 영향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죽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면서 이런 네.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뭐 구찌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 구찌가 구찌도- 들어왔어요? 네, 구찌가 맞은편 쪽에 있더라고요. 거기 제일기획 건너편에 네. 들어왔는데 거기는 레스토랑까지 운영을 해요. 오. 근데 이 레스토랑 연일 뭐 다음 달 거를 예약을 뭐 이날 딱 받잖아요. 아, 그래요? 무조건 거기 매진돼 버려요. 아, 정말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와. 잘 되고 그리고 룰루레몬도 여기 열었다는 게 음. 뭐 플래그십 스토어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까 제가 남성 제품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와 있는 건 직영점이 아니다 보니까 가짓수가 떨어지고 당연히 잘 팔리는 것만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남성 제품 이런 거 볼 수 없었는데 이 플래그십 스토어 가면 이런 제품들을 다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매장 수가 1분기 때 뭐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5개 정도? 뭐 이 정도 늘어났다. 전분기 대비했을 때. 그래서 뭐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이게 뭐 북미 지역이 가장 많고요. 여전히 뭐 한 325개 정도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이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모든 소비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이긴 하죠. 근데 이제 룰루레몬한테도 당연히 중요한 시장이고 매장 수로만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이 지금 71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카오랑 이런 거 다 포함하면 87개인데 거기 다 빼고 순수 중국만 보면 71개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전분기에 70개였어요, 매장이. 그리고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 발표했는데 확장 못했어요. 그 네. 이유가 이제 중국의 뭐 코로나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네.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재밌는 거는 한국 시장. 네. 한국 시장에 매장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청담동에 하나 있는 거 봤고 그 코엑스에 하나 있는 거 봤고 또 이태원에도 네, 있고. 3개 정도 봤네요. 근데 거기는. 한국에 지금 매장이 13개 있거든요. 와. 근데 2019년도부터 보면 2019년도에 5개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매년 거의 50%씩 증가를 해서 지금 13개가 됐다. 13개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직영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579개밖에 안 되지만 매출을 달성시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네. 큰 폭으로 달성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매장이 적은데 이제 매출이 어떻게 이렇게 높냐라고 하는 비밀을 좀 보면은 이게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이 44%거든요. 그리고 3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이제 직영 매장은 13%인데 온라인은 50%. 와.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네. 이제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소비 기업들이 다 이런 영향은 있지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한번 그렇게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계속 온라인으로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행태가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지역별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네. 이제 6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을 해서 미국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은 여성 우리가 67%고 남성이 23%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아직 작지만 계속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아, 두 분 갑자기 이제 룰루레몬 입으시고 이제 조깅하는 모습 잠깐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이태원. 만보씩 걸으실 때 그러니까요. 그러세요,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브이로그 한번 제가 그래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쫄 뭐 이거는 제발 저한테 얘기하면 또 그런 패션에 유행하는 시대가 없어요. 덥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심지어 자전거 탈 때 그 쫄에 이거 반바지 입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요새 있고 전 아니, 그것도 그게- 잘 못하겠어요. 그게 엉덩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네. 오래 탈 때는 필수 아이템이거든요. 저도 집에 하나 있어요. 기능성으로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다시 진지하게 돌아오면 네.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잘 가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뭐 대출 네. 상황은 어쩐지 재무는 어쩐지 이 진짜 지갑 안의 사정이 궁금하거든요. 재무 구조나 이런 건 좀 탄탄한가요? 그렇죠. 사실 그 네. 금리 인상기 뭐 올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투자자분들께서 기업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출이에요. 대출이 얼마나 많냐 네. 그리고 금리가 얼마나 되느냐.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데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짚어봤던 종목 크록스 그게 이제 부채가 좀 너무 많다고 네.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 얘기가 좀 있으셨어요. 예. 아무튼 예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죠? 근데 또 극과 극이네요. 룰루레몬은 부채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채가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이 회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크록스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소비주 그걸로 묶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저는 항상 좀 그런 신념이 있는데 네.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크록스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크록스 아울렛 제 유튜브 이제 그 브이로그 찍으려고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크록스를 실제로 엄청 좋아하시는 분. 오. 예전에 막 그 직구 하시던 시절부터 쓰던 분이시거든요. 애사심. 그런 분들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기 그분은 때문에. 이런 말씀하세요. 크록스가 아직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성장 가능성 엄청 높다.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느 정도의 자기가 사용하고 어느 충성도가 좀 있어야.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변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뱉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 그래서 룰루레몬은 놀랍게도 부채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정말. 이연세금이라든지 뭐 리스나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굉장히 비중이 작고요.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빌린 돈은 없어요. 그리고 현금 보유량 자체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1.89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원화로는 뭐 대충 한 2,500억 원 정도 되겠죠. 그거 이제 가동 가능한 현금이 그 정도가 당장 네. 되고요. 그리고 네. 마이너스 통장. 제가 이제 그 IR 자료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꼭 언급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우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런데 얘네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미국에는 4억 달러, 그러니까 4천억 넘게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 5년 픽스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얘네가 3,480만 달러가 있습니다. 이게 한 400억, 500억 정도 되겠죠. 요게 중국은 매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국이 얘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금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LPR 금리, 저희 이제 중국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LPR 금리 플러스 0.5175%예요. 근데 뭐 성민이도 아시겠지만 LPR 금리는 중국은 지금 인하의 하고 있죠. 시기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락다운이 걸려 있었고 뭐 지금 계속 코로나 이슈가 짓누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제 네. 생각에는 밀려있던 거를 확 땡기면서 확장을 하면서 여기서 자금도 좀 땡길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LPR 금리는 인하 단계이고 너무 좋잖아요.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중국에서 확장할 때 나중에 유리하다. 그래서 총 가동 가능한 자금이 지금 6.24억 달러거든요. 한 8천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량 자체도 뭐 그렇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금리 인상의 리스크 대처 방안에 대해서 네. 뭐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가 지금까지 빚을 져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라도 향후에 좀 뭐 마이너스 통장 쓰던 뭘 빚을 지던 하면은 스왑을 통해 가지고 픽스로 금리를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처 방안도 좀 나와져 있다. 그리고 좀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1분기 때 주식을 이제 총 70만 주 정도를 샀어요. 그러면 이게 뭐 그 금액으로 하면 2.3억 정도, 한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요게 이제 그 유통 주식 수랑 보면 0.6% 정도가 돼요. 물론 이게 0.6% 그냥 단순히 곱하면 2.4%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안 한다고 해도 2.4% 정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고요. 이번에 제가 뭐 차트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차트를 보시면 어느 기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냐라는 것을 좀 제가 네모칸을 쳐놨는데 그걸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네. 자사주 매입을 해요. 이게 주주 환원을 뭐 아까 미국은 다 주주를 너무 주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유통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들으면 EPS를 늘리는 효과 있어요. 어쨌든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숫자가 작아지면은 그렇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의 일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주가가 향후에도 변동성이 좀 세진다고 하면 이 자사주 매입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자사주 매입을 보통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은 5억 달러씩 맞춰놔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5억 달러 이상의 승인이 났었고 요게 한 2.50% 정도 소진이 됐거든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요걸 또 5억 달러로 승인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항상 5천억 원 정도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버퍼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좀 고무적인 게 1분기에 이게 1조, 그러니까 10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2배로 늘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더 하겠다라는 것을 좀 자신감 표명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것도 좀 저희가 주주로서 저희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 되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첫 번째로 큰 빚이 없다. 두 번째로는 위기 시에 대처법이 네. 마련돼 있다.
세 번째는 재무 구조 튼튼하다.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다. 네. 요건데 그래도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경영진이 이런 성장 목표를 좀 과하게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성장을 하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가요? 그 작년 말에 네. 애널리스트 데이를 통해 가지고 향후 5년의 비전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3년 전에 향후 5년의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성복의 확장을 2배로 늘리겠다. 네. 그리고 뭐 디지털화, 온라인의 비중을 2배로 두 늘리겠다. 배로. 뭐 이런 네. 것도 했고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빼고 전 세계 확장을 북미 빼고요. 전 세계 확장을 4배 올리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62.5억 달러를 그러니까 7조 원 가까이 되는 매출을 달성하겠다. 5년 계획으로 딱 내놨는데 이게 3년 만에 달성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5년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팬데믹으로 뭐 디지털화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무조건 거기에 수혜를 봤다라고도 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리하게 잘 팔렸고 이제 남성복도 이제 네. 신규 시장의 확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5년 만에 하기로 한 거를 3년 만에 달성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EPS 성장률도 뭐 매년 20%씩 달성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0.25%씩 뭐 꾸준히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남성복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의구심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2배까지 성장하는 거 빠르지 않냐라고 할 수 네. 있지만 여성복이나 액세서리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향후에도 그렇게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이제 온라인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영향이 있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자리를 잡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처음 살 때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이즈예요. 네. 그쵸,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이거 그쵸. 미디움 사야 돼, 라지 네. 사야 돼. 브랜드별로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브랜드에 한 번 오프라인에서 사보고 사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내 사이즈를 알면 그때부터 온라인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의 이제 소비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이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이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도 향후에도 이게 더 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 3년 연평균 성장률이 79%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북미 빼고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다.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좀 달성을 했고요. 네. 2026년까지 목표를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남성은 또다시 2배. 그리고 온라인 성장률도 2배. 그리고 글로벌리 다시 4배. 그러니까 4배. 똑같은 거를 3년 만에 달성하고 똑같이 다시 또 얘기했다. 26년까지 달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케이. 굉장한 자신감이고 요번에는 근데 하나 더 들어간 게 ESG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는 것보다 더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올려놓고 하면은 질타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뭐죠? 네. 그 보온병 안 쓰고. 텀블러 그 써야 정도로 되고. 굉장히 유럽에서는 이게 예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 그럼 걔네들 뭐 그냥 그게 아니라 향후에 모든 기업에 있어서 유럽에 그런 걸 팔려면 ESG를 내가 달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세금 부과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G는 향후에도 뭐 모든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고 이 향후 5년의 중점 사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부, 온라인, 이제 글로벌 확장인데 어떤 식으로 좀 달성을 할 거냐. 약간 무리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5년 목표를 3년 만에 하고 그쵸. 이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과연 달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면 이제 신규 시장을 확대를 하는데 남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띄워드리겠지만 보시면 이 파란색이 여성 제품의 성장률이 꾸준합니다. 근데 남성 제품이 빨간색인데 보시면 2021년도부터 성장세에 이제 올라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더 빨리 성장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여성 제품이 2021년도에 37% 성장했거든요. 남성 제품 61% 성장을 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 이태원 플래그십 스토어 네. 가셔가지고 남성 제품 어떤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사님은 네. 좀 솔직히 여의도에서 옷 잘 입는 걸로 솔직히 많이 유명하신데 전혀 뭐 이제 저희 셋만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스포츠 브랜드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네. 그냥 나이키 하면 뭔가 운동화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신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언더 하면 좀 약간 어깨에 막 그렇죠. 105, 120 되시는 분들이 입는 옷 같고 룰루레몬은 남자한테 어떤 이미지인가요? 남자한테요? 네. 제가
남성복을 아직 연구를 못 해봤거든요. 그냥 딱 들었을 때나 아니면은 사야 될 그러니까 제가 입을 때 사세요. 아니죠,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상무님께서까지 다 이제 다 입으신다. 그 이미 팔 벌써 다 팔 때 팔때구나. 아니야? 그렇구나. 맞네. 왜냐면 룰루레몬 지금 생각 아예 없으셨잖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입는다고 하면 크록스는 이거 진짜 지금 그것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크록스는 제가 하나 샀어요. 성장성 많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능성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룰루레몬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작 자체가 요가복으로 시작했는데 좀 가격도 세고. 그쵸, 물어봤어요. 주변들은 요가할 때 이거 왜 좋냐라고 하니까 요가를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요가할 때 이제 말리는 현상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R&D 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 이따 드리겠지만 네. R&D 센터가 엄청 세요. 그래서 이게 제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간의 고심 끝에 나오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그리고 제품의 굉장히 양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점점 싸지고 1+1 하고 이러는데 얘네는 더 그런 게 비싸지거든요.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좋네요.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가격정가 회사. 네. 치킨 킹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30% 증가했잖아요. 1분기에 브라 제품이랑 이제 그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어요. 네. 근데도 매출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가격 정가가 수월하게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남성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쪽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엠버서더를 항상 쓰잖아요. 이제 네, 그 뭐 네. 그 스포츠 브랜드는 언더아머 하면은 스테판 커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당연히 다 여성 모델이었었는데 남성 모델도 적극적으로 이제 엠버서더로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조 윅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튜버 영국 아닌가요? 네, 유명한? 영국 유튜버 네네. PT 하는 사람인데 네. 뭐 구독자가 제가 그때 봤을 때 279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짧은 PT 동영상 이런 거 올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광고를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그 영상 찍을 때 룰루레몬 옷을 입고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이제 그 유도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윅스 타픽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른 옷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진짜로 골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알고리즘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유명한 엠버서더가 골라주는 옷 뭐 이런 식으로도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매출도 유도를 하고 있다. 박상준 픽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죠. 네네. 뭐 아무도 안 팔릴 것 같지만. 네. 그리고 남성 시장도 그렇고요. 이제 골프 시장에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골프 라인을 론칭을 했어요. 남자 골프 라인. 근데 평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골프 쪽에도 엠버서더를 계속 고용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엠버서더까지 고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가 그동안 굉장히 인기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골프 시장에도 이제 향후에 좀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데 얘네가 굉장히 영악한 게 그 신규 라인을 낼 때 이게 스포츠 옷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뭐 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라인을 론칭할 때 20%만 완전히 새로운 옷이고 나머지는 80%는 기존의 옷을 이제 거기다 맞추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테니스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쵸. 테니스 의류 쪽에서도 얘네가 괜찮다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라코스테가 테니스 쪽은 네. 정통 강자거든요. 네, 네. 걔네랑 맞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쪽에서도 라코스테랑 좀 대결을 하고 있지만 신흥 강자가 이렇게 대결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요새 이제 그렇게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고 네. 여성용 러닝화 같은 경우에도 신발도 있었어요? 네, 신발 처음으로 이제 러닝화를 론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북미 지역에서 제가 다른 모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웬만한 모델이 다 품절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1분기 상황을 보니까 뭐 재고가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품절된 모델들도 아직 있는데 요거조차도 4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100만 명의 신발을 스캔하고 뭐 착화 테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얘네가 그 R&D 랩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R&D 랩인데 이게 보통 한 제품 내려면 4, 5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브라라든지 이런 것도 4년 정도 연구 끝에 나온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쉽게 따라잡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네가 연평균 성장률 30%씩 해가지고 2026년에는 거의 이제 50% 가까이까지 달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미러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울하고 이제 그 세트를 사면은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동시에 이제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각광받았었는데 온라인 운동 과외 그쵸, 약간 이런 같이 거죠. 하는 거죠. 네. 같이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글로벌 확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룰루레몬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다 그래요? 아는 것 같지만 뭐 딴 나라 가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북미 지역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꾸준히 자리 잡은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북미 지역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4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북미 지역을 빼고 얘네 목표가 2026년까지 북미 지역을 빼고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서 중국 지역의 매출이 50% 이상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50%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룰루레몬 중국에서 뭐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네. 저는 골프도 골프지만 그 테니스 쪽으로 또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네. 사모님도 한때 또 테니스 좀 치셨잖아요. 아, 예. 네. 싱가포르에서도 많이 좋아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가나 이런 걸로는 관심이 없다 치더라도 다른 운동군에서 많이 이렇게 소비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잖아. 네, 그럼 테니스복 그러면 주가 끝나요? 아니요, 테니스복은 괜찮을 거.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건 신규 사업이니까. 아, 오케이. 신규 사업. 네, 만약에 이제 레깅스 사시면 아, 네. 그때는 좀 그거는 제가 시그널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 그러면 계속 주가 올라가겠네. 만약에 내가 사시면 영영 안 살 방송에 거니까. 말씀 꼭 농담이에요. 알았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또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또 ESG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쵸. 이거 못하면 다 잘해도 이제 이미지 맞습니다. 안 좋아지고 게임 끝납니다. 잘하고 지금 있나요? 뭐 계획은 계속 내놓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트레이드인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놨어요. 그러니까 중고 제품을 갖고 오면은 이 기프트 카드 줘가지고 새 제품 한다든지 자기네 받은 중고 제품은 뭐 그 기부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그 싼 값에 팔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파타고니아가 그런 식으로 하고 네. 있는데 파타고니아는 회장이 사지 말라 그래요. 우리 옷 사지 말고 맞아. 광고가 그거잖아요. 수선해서 쓰세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사. 그쵸. 청개구리처럼. 막 그런 것처럼 룰루레몬도 이제 모든 제품을 다 폐기하지 말고 다시 사용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지금 제조하는 그런 시설의 모든 시설을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변경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얘네가 쓰고 있는 종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소재의 30%가 친환경 소재거든요. 요거를 2030년까지 100%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놓은 상태여서 굉장히 순조롭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ESG 쪽에서는. 느낌이 역시. 그러네요. 그죠? 네. 네, 매출 같은 것도 빨리 앞당겨서 뭐 이뤘지만 이쪽도 앞서서 또 가고 그쵸. 있네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9월 2일 실적 발표입니다. 네. 네, 2분기 실적 어떨까요? 그 일반적으로 소비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4분기에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그때가 이제 헐리데이 시즌이기도 그렇겠죠. 하고 세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그래서 얘네도 4분기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네. 매출 비중 40%고 2분기에는 이제 22% 정도 매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56%, 9.96억 달러를 달성을 해서 56%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네. 순이익도 2.39억 정도. 그래서 13.4%의 순이익률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해 기준으로 보면은 순이익률 15% 정도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분기보다 더 높은 1.87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한 13% 정도 되는 거니까 뭐 꾸준히 두 자릿수의 성장세는 무난히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이거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전 룰루레몬 하면 뭐 네. 나이키나 뭐 파타고니아랑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더아머랑 같은 시기에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 경쟁 인연처럼.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네. 룰루레몬이랑 언더아머랑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요. 룰루레몬이 2021년 기준으로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언더아머가 7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PER로 보면은 룰루레몬이 4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언더아머는 17배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주가로 봤을 때 매출 수준이 비슷한데 주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차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둘 다 첫 시작은 매니아 시장으로 시작했잖아요. 언더아머는 약간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네네. 진짜 그 타이트한 질이 굉장히 그것도 기능성이죠. 굉장히 좋은 질의 그런 운동복이 나왔고 룰루레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더아머는 너무 매니아층으로 이제 매니아층으로 좁아졌고 딱 룰루레몬은 그 매니아층에서 성장성.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누가 레깅스 요가할 때만 입어요. 그쵸. 집에서도 입고 회사 갈 때 당연하죠. 입고 네, 입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네.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의 확장성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어떡하지? 네. 네. 아니 상무님도 입으실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네. 아, 시캔드 히캔드 막 네. 와이나미 이건가요? 겨울에 근데 안 입으세요? 그 밑에 내복으로 활용 아. 유니클로. 비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디테일을 여쭤보십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아무튼 그래서 두 회사는 네. 지금은 조금 다른 아. 영혼을 겪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알겠습니다. 그 우선 요거를 한번 저희가 같이 띄워 볼 텐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 업종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네, 네, 소비 업종 중에서 매력도가 높은 순위 이건 전형적으로 저희 그냥 모델이 얘기해 주는 건데 다음에 또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예티, 그다음에 VFC, 네. BF콕. 네. 예, 지금 계속 저한테 종목을 던져 주시니까 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전에 봤던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좋게 나오고. 자, 예티는 그 고급 캠핑용품. 예, 그 아이스박스. 네. VFC는 네. 그 슈프림이랑 네, 맞습니다. 그런 잔스포츠, 반스, 뭐 이제 그 노스페이스 갖고 맞죠? 있는 아무튼 지금 현재 미국 소비 업종 투자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은 투자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즘에 좀 계속 이렇게 종목 골라줘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투자 아이디어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힙하고 핫한 그리고 소비 업종 요즘 정말 중요한 이만큼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